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수분을 뺀 뒤 잘 발효시켜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엉터리 퇴비가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다수 수원지 부근에 있는 밭 한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쌓여 있습니다.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겁니다. 희뿌연 가스가 계속 새나오면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항상 이런 쓰레기, 음식 쓰레기 냄새가 우리가 이 냄새를 맡아요. 수원지가 오염이 되면은 지하수가 오염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하수가 오염되면 제주도는 지하수에 먹고 사는데 끝장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발효시킨 뒤 퇴비로 공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숙성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주변의 토양은 이처럼 검게 변했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주변의 또 다른 밭. 발효가 덜 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에서 나온 폐수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3, 4개월 동안 썩히고 좋은 톱밥을 써서 이게 발효시켜야 이게 비료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음식물이 바로 들어오면 바로 톱밥 섞어서 야적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침술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썩는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원인은 제주시 회천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포화됐기 때문. 하루 평균 반입량이 130톤으로 처리 용량 110톤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 동안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중간에 빼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가든지 포장을 해서 토대로 이렇게 쌓아놨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못 해버리니까 처리 시설은 제한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크게 늘면서 쓰레기 대란은 물론 환경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로 인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해 동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설인 춘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려들 것으로 보여 제주 공항 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올 들어 중국에서는 AI로 8명이 숨졌고 4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만으로 여행 왔던 중국인 관광객이 AI로 숨졌고 홍콩과 베트남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노선을 통해 50여만 명이 입국한 제주국제공항도 중국발 AI를 차단하기 위한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국제선 입국장에 설치된 발열 감지 카메라입니다. 체온이 38도가 넘는 경우 모니터에 붉게 표시되고 감염 여부를 조사받게 됩니다. 국제선 승객들은 에어 샤워기를 통과하면서 전신 소독을 받아야 하고 동식물 탐지견이 투입돼 닭고기와 달걀 등 반입 금지 휴대품목을 가려냅니다. 중국 등 AI 및 구대역 발생 국가를 여행하시는 축산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신고해서 소독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청사 곳곳에는 대형 분무기로 항바이러스제가 살포됐고 전염병에 취약한 어린이 휴게실에는 150도짜리 고온 스팀 소독기도 등장했습니다.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 해당 항공기, 그다음 그 항공기를 핸들링한 지상조업 장비, 그다음에 탑승객하고 지상조업 인원들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서 오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춘절 연휴에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은 3만여 명.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AI의 차단과 함께 제주 지역은 국제선 검역도 강화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반입이 금지된 가금류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확보한 닭고기와 오리고기 물량으로 다음 달까지는 도내 자체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설 성수기를 맞아 평소보다 소비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계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지금까지 다른 지방으로 나가던 계란은 지역에 유통해 주도록 업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종란 생산시설 등이 부족해 닭고기 자급률은 38%, 오리고기는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대표적 수산물 가운데 하나인 김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출국 개척과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입니다. 목포문화방송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 앞바다에서 김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곳의 김은 특별합니다. 모든 김 양식장에서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 지역은 어민들이 60여 년부터 전혀 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양식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김 생산 어업인들이 출자해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미국에 50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 고수원 현상 등으로 생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얻은 결과에서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청정해역에서 생산돼서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품질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김 수출액은 4,400만 달러로 2012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출 다변화와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태국과 대만이 신규 수출국으로 개척됐습니다. 스낵 형태의 김을 생산 수출하거나 태국에는 현지 전통 음식 맛을 첨가한 제품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엔저 현상으로 수산물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이 전남의 대표적 수출 효자 종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빠르면 오는 2018년에 1인당 도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한 2차 산업을 육성하고 외부 자본과 상생하는 방안이 과제로 꼽혔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주요 기업과 경제 관련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도민 대토론회. 현재 19,000달러인 1인당 도민 소득이 2018년엔 3만 달러에 이를 거란 밝은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감귤 생산량 감소를 비롯한 1차 산업 부진에도 급증하는 관광객에 따른 관광 호조세가 고용 개선과 소비 증가로 이어질 거란 예측입니다. 지역 총생산은 지금보다 갑절에 가까운 20조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분석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제주 경제는 이르면은 2019년 늦으면 2021년에 20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선 제주 특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산업 등 제조업을 관광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외부 자본 유치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지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지 기업, 나아가서는 외국 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식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컨텐츠를 육성하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를 적어도 한국의 유명한 화가들은 제주도에 사는 것이 좋고 제주도의 풍광을 그리는 것이 좋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 육성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도 교육청 양성원 교육감이 5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시 삼양동 김우진, 김지우 남매가 42,200원, 국제가정문화원에서 14만 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조기호 원장이 20만 원, 서귀포 의료원 오경생 원장이 30만 원을 희망 나눔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팀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 한 육가공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10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포장용 상자와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문이 잠긴 상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미뤄
전기적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서부도에서 방파제 위를 걷던 20살 김모 씨가 테트라포트에서 4m 아래로 떨어져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발을 헛디디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치 초봄처럼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한결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공기도 한층 더 상쾌하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은 낮 한때 비 소식이 있고요. 예상되는 비 양은 5mm 내외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은 6도 내외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4도 내외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기온이 10도까지 껑충 올라 있는데요. 낮에도 3월 상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5도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6도 내외, 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네, 산간에도 영상권의 기온을 회복한 모습인데요. 다만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어 산행하실 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의 현재 기온 10도 내외,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오후부터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공항에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나타나고 있고요. 청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시가 귀농 귀촌 정착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5년 동안 서귀포시로 이주한 귀농 귀촌 인구가 630가구 1,4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의 20%인 121가구 280여 명이 남원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 귀촌인의 80%는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강태환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 27일까지 제주도 문희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려 제주의 돌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고윤정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이 28일까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제주 출신 화가 김성난 개인전이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제주도 문희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 카메라 기자회가 마련하는 2013 보도사진 영상전이 26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문희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에서는 3월 2일까지 아름다운 한국의 산하 기획전시회를 마련하고 빼어난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제주 여성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을 선보이는 개관 4주년 기념특별전 어들의 감수광을 3월 28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만 55세 이상 전문직 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원 80명을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에 있는 제주 원광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와 노인보호사 3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62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99국에 399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제주 MBC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기업가들을 다룬 10부작 다큐멘터리 제일 제주인 기업 성공기 현해탄을 건넌 꿈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판으로 제작된 책에는 외국에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제일 제주인들의 삶과 고향사랑 등 인생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 MBC는 이 책을 도내 학교와 도서관에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제1본 제주도민회에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